손신바 독 밈을 애들이 잘 써먹는 팁? 애들이 다 아무도 안 써서 까먹었을 때쯤 한번 쓰면 그때 마지막으로 더 재밌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너무 너도 나도 개찐따 새끼들이 찐따처럼 그러니까 개드립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 막 찐따 애들 손신바는 근데 뭐 할 때마다 하이라이트 되네. 앨범으로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이라이트 되고 싶었죠. 옛날에 2013년에 손신바는 하이라이트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DCM2 작업 진행 어느 정도 됐나요? DCM2가 어떤 컨셉이 있는데요. 그 컨셉에 필요한 게 일단 제가 힌트를 좀 하나 드리자면 랩은 좀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라인도 많이 좀 써놨고 어떻게 할 건지도 좀 많이 정해놨는데 어떤 피처링 쓸 건지 그리고 피처링 섭외도 좀 돼 있는데 중간에 좀 변동 있는 정도 빼고는 거의 다 해놨어요. 근데 비트도 거의 나왔고 몇 개 필요한 거 몇 개만 프레디 카소랑 만들면 되는 정도. 그리고 요번에는 앨범의 무드의 핵심이 되는 비트들은 제가 다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프레디 카소 형이
나머지 이제 음악력을 담당하는 비트들을 좀 만들었고. 근데 앨범에 또 어떤 컨셉이 있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덕후무가 제일 많이 쳐먹었던 욕이 있어요. 뭐 같다. 그래서 그거에 선을 넘어보려고 아주 끝까지 갔다. 아무도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딴 걸 시도하는 새끼는 네가 처음일 거다. 전 세계에서 이딴 걸 만드는 새끼는 네가 처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짜인간 팀이, 그러니까 지금 선정기술 X 많이 사랑해주세요. 선정기술 X의 가짜인간이라는 팀이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저랑 같이 했던 그냥 제 친형들 같은 형들이에요. 제 처음 앨범 용기 만들었고 그때부터 그냥 하고, 제 앨범에 기타, 네오크리스천의 기타 치고 막 덕후무의 서리류의 기타 치고 이런 거 다 거기 가짜인간 형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짜인간 형들이랑 최근에 뭐 곡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앨범이 진짜 거의 저는 거의 얘네들은 이걸 욕으로 나한테 했겠지만 난 이걸 끝까지 달릴 거다, 이런 마인드. 그런 느낌. 가짜인간이랑도 곡을 했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긴급 이벤트 손신바가 대답해줘요. 궁금한 게 없는데 어떡하죠?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죄송합니다. 그 일보다 생각난 건데, 손신바랑 김태균이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옛날에 두기 친척인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비슷한 계열의 인간, 이런 느낌? 그냥 둘 다 뭐 이목구비 좀 진하고, 좀 수염도 많이 나고, 좀 머리카락도 좀 너저분하게 나고, 이런 느낌? 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손신바님, 올해 AUTY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내는 DCM이니까 제외하고요. 국내는 원래 좀 얘기 안 하는 편이고, 근데 막간을 이용해 얘기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지금 공개된 건지 모르겠어서, 최근 한 힙합 어떤 유튜버님이 2023년에 래퍼들별로 잘 들었던 그 어떤 노래들 위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누가 직접 추천하는 플레이리스트 이런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곡을 좀 꽤 많이 추천을 해서, 제가 올해 되게 좋아했었던 노래들, 듣고 좋았던 노래들 추천 많이 했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해외 AOTY는 해외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러니까 제 취향 좀 제외하고 제가 제일 즐겁게 들었던 거는 저는 유토피아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유토피아가 무슨 내용이 필요하고 그런 앨범이 아니라 생각해요. 그냥 존나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우리가 무슨 뭐 존나 대단한 뭐를 기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화끈한 거, 그냥 존나 재미있고 이런 거 바라잖아요. 저는 올해 유토피아가 그렇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그런 어떤 블록버스터급 힙합 앨범을 좋아하는데, 유토피아가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 하이에나 같은 곡은 전 진짜 좀 충격받았어요. 와, 씨발. 트래비스 스캇은 그냥 이런 브레이크 드럼에다가 드럼 섞어가지고 그냥 거기 샘플로 해서 들어간 건데, 샘플인지 뭐 연주인지는 모르겠는데, 연주는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샘플인데, 와, 그 하이에나 그 곡이 너무 저한테 개충격이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왜 유토피아가 좋았냐면은, 유토피아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 저는 비욘세를 좋아하고 레모네이드 앨범에 환장하고, 그리고 저는 카네 웨스트의 이저스가 2010년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힙합 역사상 가장 뛰어난 앨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트래비스 스캇도 같은 마음인 걸 알아서 좋았던 거예요. 얘도 존나 빠돌이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좋아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란티노가 자기가 좋아했던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영화를 위한 영화라고 하잖아요. 막 좋아했었던 뭐라 해야지? 블랙 플랜테이션 앨범, 그 영화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나 자기가 좋아했었던 홍콩 영화에 대한 오마주, 서부 영화들에 대한 오마주, B급 이런 감성에 대한 오마주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그런 내가 좋아했던 거를 정말 난 이만큼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헌사를 보내는 게 저는 타란티노의 미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얘가 정말 사랑했구나, 카니에 웨스트를.
예, 정말 사랑하는 앨범이었구나. 얘가 이저스를 정말 좋아했고 비욘세를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 음반들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구나. 어쩌면 그게 얘 유토피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는 내용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가사 해석도 안 봤어요. 근데 그냥 좋았어 나는. 그냥 내가 좋다는데 어때? 나는 좋아 지금도. Situation I can say h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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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단단단단단단단 들어가잖아요. 가슴이 뛰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안 나왔던 그 퓨처 바운스라는 노래 있는데 원래 퓨처 사운드, 퓨처 바운스 노래 막 제목 존나 바뀌었던 거. 그 텔레키네시스라는 노래로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물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신스 연주 빠져서 족같긴 한데 그래도 존나 쩌는 시저 벌스가 들어갔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냥 존나 뽕쳐맞지. 나는 존나 좋아. 피치포크가 뭐라고 씨발 걔네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윤종신 씨가 올린 그거를 남의 얘기를 빌려야 되는 게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평론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들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작품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얘기해줘야 되고 그래서 큐레이팅하는 그 역할이 있어요. 커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동진 평론가 같은 경우에 작품을 향한 자기의 어떤 큐레이팅과 어떤 자기의 이 감상이라고 하는 게 종교, 사회적 성향, 정치적 성향으로 얼룩지는 게 싫어서 철저히 비밀을 붙이고 자기 관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만약 이동진 평론가가 누구 정치인 좋아한대, 존경한대. 누구 대통령 좋아한대. 그러면 이 새끼 좌파라서 그런데 우파라서 그런데 이게 싫으니까 그냥 철저히 비밀을 붙이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감상과 이거에 의심할까봐, 편견을 가질까봐. 근데 지금 음악평론지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티스트가 가야 할 길을 아티스트를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아티스트들이 빛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혐오 표현으로 쓰는 거는 뭐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존나 세련되지 못하고 이딴 얘기하는 게 평론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런 혐오스러움을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심지어 그랬잖아요. 요번에 켄드릭 라마 미스터 모럴레스 앤 더 빅스테퍼스크 앨범에서 그 fagot이란 단어를 썼죠. 근데 그게 뭘 표현하기 위한 건데. 그 본질을 안 보고 그 말을 썼다는 거에 집중해갖고 지랄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평론이라고 하는 게 아티스트를 향하는 순간에 저는 프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프로 평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그 오늠에 있는 그 YSL이라는 평론가분이 계시더라고요. 평론 지망생인지 모르겠는데 음악도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트위터에다가 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래서 음악이랑 평론이랑 둘 다 놓지 않는 이유가 나중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음악가들 대가리 다 깨버리려고 그런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오는 평론가 YSL인가 하는 분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대가리 깨기 위해서 자기가 평론가와 음악가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신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하냐 이 말이 내 말은. 이게 평론가입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평론이 좋다고 하는 앨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았던 거. 저는 그리고 좋았던 거 건어 앨범이었어요. 건어 앨범 존나 좋았어요. Fuck You Mean도 존나 좋았고 저는 브레드 앤 버터 존나 200번 들었어요. 존나 좋아서. 신바님 공연에서 오킹 댄스 퍼포먼스 할 생각 있어요. 제가 몸이 그런 거 못해요. 제가 몸치라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설이 이번 앨범 마지막에 둠 AI가 삽입됐는데 실현권이나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요즘 AI 목소리 저작권 소송 거는 래퍼들도 존재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국내 힙합에서 AI 보이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최초의 사례 같아서 당사자한테 어떤 저작권적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보고 싶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둠 AI를 사용했는데 저는 일단 예를 들면 둠의 디스코그래피를 보자고요. 둠은 샘플링을 주로 하는 프로듀서이자 래퍼고 둠이 클리어하지 못한 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둠을 떠나서 힙합에서는 샘플링은 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힙합 샘플링을 하면 안 되지 샘플링을 막 통샘플링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그냥 힙합에 대한 이해가 1도 없는 거. 근데 둠이 만약에 둠 가족이 자기 AI 썼다고 고소한다? 그러면은 둠이 역풍을 존나 맞을 거예요. 둠 음악이 아마 대부분이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서로 허락해주는 개념인 거고, 그리고 저희는 둠이라고 아무데도 얘기 안 했어요. 그 둠의 가면이라고 한 것도 둠이 만든 게 아니라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온 가면이 검투사 가면이고, 그리고 저희는 그래서 슈퍼빌런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무슨 어떤 헌정 이런 마음을 담긴 했지만 그게 추모를 하기 위해 만든 앨범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둠을 우리가 정말 사랑했었는데 둠이 돌아가시고 다들 슬펐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우리 음악을 둠이 들었다면 정말 기뻐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는 이런 새로운 무언가를 낳았는데 자기 음악을 듣고 즐거워했고, 그래서 그러면은 둠이 우리 음악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좀 표현해보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한 거고, 우리를 좀 자랑스러워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막 추모 앨범, 헌정 앨범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둠이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단편적인 좀 느낌이었죠. 그리고 저작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다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다 거르기 시작하면 무슨 범법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데, 그리고 힙합이 형성이 안 되니까 안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복잡하니까 그만합시다. 손신바에게 궁금한 점. 룩삼이라는 유튜버가 앨범 리액션 방송하면서 여러가지 앨범이 화제되기도 했는데,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이 전체적으로 오킹, 무릎춤이나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올 수 있다면 나올 건지. 지금까지 나온 아티스트들에 비해서 좀 더 마이너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싶은지. 일단 그 오킹 무릎춤이 지금 존나 여러 번 나왔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 가사들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윌 스미스처럼 네 싸대기를 후려쳐 이런 가사를 썼어요. 누가 걷다 대고 아 씨발 존나 짜치네, 윌 스미스가 싸대기 때린 가사를 왜 쓰지? 막 이런다던가, 아니면은 나 MC 해머처럼 다리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한 거 가사 보고 님들 내가 MC 해머처럼 우스꽝스럽게, 너는 MC 해머처럼 춤이나 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그걸 실제로 그런 가사들을 많이 썼거든요 옛날에. 그런 걸 가지고 누구도 가사에서 족같다고 안 하는데, 님들이 스트리머들이라고 하는 거, 스트리머는 지금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냥 엔터테이너들이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는 뭐 하이보이 춤을 춰 이렇게 했으면은 그건 이상하다고 안 했을 거면서, 오킹 댄스가 그렇게 족같은 거면은 님들이 오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런 스트리머들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스탠딩 코미디언에 가까운 무언가인데 그걸 문화로 안 받아들이고 짜치는 뭔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게 가사에 나온다고 기분이 나쁜 거야. 그게 뭔가 깬다고 생각하고. 그게 왜 깨는 거야? 내가 즐기고 있는 내 세대의 문화인데, 그리고 내 세대의 최고 잘 나가는 엔터테이너인데. 근데 내가 그거를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를 가사로 썼다고 해서 그게 왜 짜치는 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스트리머들이 하는 게 짜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이에요. 어떤 엔터테이너들이에요. 근데 왜 그거를 가사에 담았다고 해서 짜친다고 보냐? 그냥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가사에 감스트 뭐 너는 존나 포병지처럼 샷건 뭐 이런 거 가사 쓰면은 물론 그게 재미있냐 아니냐는 다음인 건데, 예를 들면 저는 가사에 이런 거잖아요. 나 무릎 안 꿇어. 왜냐? 나는 카라쿠리 타마시 바지를 입는데 이거는 바지에 자수가 간지거든? 그래서 나 무릎 안 꿇거든? 근데 너는 오킹 무릎 댄스 추면서까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무릎을 존나 꿇고 무릎 댄스까지 출 정도로 너는 무릎 꿇는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먼지나 털어. 왜냐? 무릎 존나 들어올 테니까. 왜냐? 너 무릎 꿇는 새끼잖아. 그냥 이런 거잖아. 근데 그 가사가 어떤 표현인지 생각 안 하고 오킹? 아우 짜쳐. 이거 그냥 니들이 병신인 거야. 그게 짜친다고 생각한다면은 앞으로 그냥 내 음악은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포병지처럼 샷건은 개웃긴데 죄송합니다. 제가 개그 감각이 없나 봐요.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오킹 댄스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듣고 진짜 포복절도 하면서 존나 재밌다 이러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짜친다고 욕 존나 하길래 앞으로 이런 거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저는 사람들 그런 편견이 싫어요. 그리고 저는 이 룩삼 얘기했으니까 룩삼 얘기하면은, 저는 그분이 제가 알기로 옛날에 음악 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 서로 아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룩삼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타 시장에서 다른 시장이랑 우리 시장이 결합될 수 있는 거고, 저는 옛날부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맨스티어, 무슨 이런 거 래퍼들 따라하는 힙질이 무슨 막 이런 컨텐츠, 그거 욕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분 나쁠 수는 있죠. 근데 아무도 안 가지고 놀아주는 문화가 슬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잘 나가는 문화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이런 룩삼 이런 분들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영향력 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들 분야라고 하는 걸 즐기는 걸 컨텐츠로 써준다? 고마운 거죠. 근데 그거가 무슨 잣대가 되면 안 되죠. 얘는 룩삼이 좋아하는 앨범, 룩삼이 힙자랄이라서 이런 거는 좋아하고 안 해주는 건 족구린 거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님들이 리드머가 평점 안 해줬으면 별로인 거임,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거를 막 배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공생을 해야지.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도, 예를 들면 이거 뱃사공님 얘기하기 좀 예민하지만 이거는 그냥 현상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현상. 뱃사공님이 이런저런 방송에 나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와, 응원해야겠다.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래퍼들의 매력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야, 우리도 래퍼 같은 좀 거침없이 얘기하고 좀 재밌는 그런 애들 좀 데려올 수 없냐? 래퍼들이 예능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래퍼들 데려오면 이런 맛이 있더라. 그럼 거기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빛을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나중에 극한으로 잘 돼서 막 넉사령처럼 잘 됐다고 치자고요. 넉사령이 꿈의 뮤지션이에요. 제가 봤을 때 꿈의 뮤지션이야. 왜냐면 자기가 잘하는 예능으로 돈을 존나 잘 벌고 또 잘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끄트머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최고니까. 그러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에다 쓰고 가오도 안 상해요. 음악에 그렇게 투자해서 진짜 막 이제 돈 되는 음악 해야지, 이게 아니라 돈은 나는 예능으로 벌면 돼. 나 하고 싶은 음악 끝까지 간다. 그래서 막 당신께 같은 음반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잘하는 걸로 돈 벌고 좋아하는 거 하는 최고의 예시. 그리고 자기 자존심 지키는 최고의 뮤지션의 어떤 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뱃사공님이 예능 할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처럼 룩사님 그런 데 나가서 예를 들면 뭐 초대석 이런 거 한다고 치자고. 그래서 룩사님 방송에 앨범을 리뷰를 해주고, 그리고 뭐 초대석도 하고 스카이민혁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입담도 괜찮아.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친구들도 생길 수 있고, 그런 시장에서 우리를 좀 더 접할 수도 있고, 그런 데서 호감이 생겨. 이 사람 보니까 재밌고 착하던데, 호감이던데, 그럼 이 사람 음반도 들어볼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 시장으로의 유입이 조금이라도 된단 말이야. 괜히 옛날에 에픽하이 타블로가 막 나가가지고 예능 뛰고 막 고난이도 막 영어로 무장한 슬픈 남자 일단 자막 떠가면서 막 에미넴 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대한 시장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도록 물꼬를 트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 그거 하는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본인 서사 앨범 만들 계획 있나요? 제 여태 나온 앨범들을 좀 들어보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바람직하게 래퍼로서의 색을 안 읽으면 대중의 호감을 갑자기 터져버리면, 거인 얘기하지 맙시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 룩삼님이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겁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떠들고 서로의 분야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은 막 예를 들면 나중에는 막 룩삼님이랑 같이 게임하는 래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해보니까 게임하면서 입담도 괜찮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또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죠. 제 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자면은 막 무슨 룩삼님 바지가랑이 좀 잡으라고 오도마한테 여기 펜코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 보고, 오도마는 저한테 진짜 친동생이에요. 그냥 친동생. 오도마는 내 친동생이야, 거의. 진짜 내 손 화평이라는 게 아니라, 오도마는 진짜 걔 20살 애기 때부터
저랑 그냥 같이 살면서 했던 그냥 제 친동생 같은 애예요. 쿤디판다 같은 애예요. 저한테 디젤 같은 애고. 예, 오동만은 완전 내 동생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 너무 속상한 거야. 오도마가 막 좀 찡찡거리고 그러는 거 있을 수 있지. 왜냐면 속상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막 무슨 뭐 룩사님 바지가랑이라도 잡아라. 아니, 이 사람의 긍지를 지켜줄 생각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의 여러분들이 음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지가랑이라도 잡아라라는 얘기가 래퍼 가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좀 그렇잖아요. 이 양반은 왜 이렇게 형제격인 인물이 많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가짜인간이 오도마랑 앨범을 만든 사람이고요. 저희가 다 같이 음악 처음 시작할 때 그 형들이랑 음악 같이 배우고, 그리고 저는 처음 음악 시작할 때 래퍼들이 아니라 프로듀서들이랑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프로듀서로서의 욕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도마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형제격인 인물이 그런 거죠. 음악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아마추어 때부터 같이 했던 그런 거죠. 신바 리얼 팬코 보면서 얘기하네.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점, 그리젤다 멤버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웨사건을 좀 좋아하는데, 일단 왜 좋아하냐면 웨사건이 좀 급발진 캐릭터거든요. 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님들이 웨사건이 트위터에서 지랄하는 거, 인스타 댓글로 지랄하는 거, 개빡치는 거 이런 거 보면, 그 코네이도, 그러면 님들 인스타갱 개전에 이지랄 할 거예요. 왜냐면은 걔네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웨사건 따라하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다 웨사건이 썩마딕이라고 단 거 알아요? 그리고 걔 자기한테 지랄하는 사람 있으면 막 존나 장문으로 욕해요. 이 사람들이 인터넷이랑 별로 안 친한 그냥 마약파리 아저씨들이 40대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막 코네이도 아 씨발 나 욕하지 마. 나 정말 마음 아프잖아 이러면서 비꼬는 거 막 라방하고 막 이래요. 근데 님들이 그냥 그걸 모르니까 쟤네들이 그냥 무서운 갱스터로 보이는 거지. 쟤네 인스타로 개지랄하는 애들란 말이에요. 저는 그게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네 이거 한국 애들이 보면은 존나 간지 없다고 욕하겠네. 근데 그냥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웨사건인 것 같고요. 앨범 잘 만드니까. 근데 제일 그래도 내가 한 명만 계속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근데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앨범은 콘웨이 더 머신의 리젝트 2인 것 같은데, 씨발, 근데 그리셀다 3명이 다가 너무, 저는 그리셀다 3명의 장점을 합친 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캔카스는 좋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막 매일 틀어놓고 이럴 만한 감성은 아니죠. 네, 그런 거고. 신바야, 난 그래도 너 서리에서 빠지면 재미없다고 생각해. 디젤이랑 둘이서 같이 흔들어줘야 재밌어. 난 그래도라는 말이 왜 있는 건지 좀 기분이 나쁘네요. Fuck you. 신바님 진짜 궁금한 거. 슬라피 디프리에서 말한 이 앨범의 진행 상황. 저 래퍼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할 수 없고, 왜냐면 저 래퍼가 그러니까 본업이 좀 있는 친구고, 그래서 저거를 좀 디렉팅을 하는데 본인이 지금 좀 본인 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뭐 그래도 종종 만나서 얘기해요. 예전에 쇼미의 신바자와디로 나왔을 때가 지금은 손신바 랩 스타일이 차이가 좀 있는데, 예전 신바자와디 스타일이 좀 더 좋았는데 실제로 바뀐 게 맞는지, 과거와 지금의 지향한 랩의 스타일이 어떤지, 덕후무 유작의 방향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일단 신바자와디로 나왔을 때, 신바자와디는 저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건데, 전 신바자와디 때는 제가 이게 저격을 좀 한번 할게요. 되게 고마운 건데, 제 기억하기로 힙합엘리에 오닉스라는 아저씨 유저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 진짜 좀 멋있게 힙합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플렉스 맨날 하고 힙합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힙합 진짜 나는 힙합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오닉스라는 유저분이 막 슈프림이나 명품이나 이런 거 되게 막 플렉스 되게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오닉스라는 분이 댓글을 다는 걸 보고 내가 좀 내가 이거는 좀 마음에 찔린다 이런 마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분이 옛날 그랬어요. 뭐 신바자디 음악 뭐 좋은 것도 알겠고 뭐 그런데 솔직히 뭐 오웬이나 이런 애들 얼굴 더 잘생겼고, 아니면 좀 더 그런 빡센 거 듣고 싶으면 덤말릭 들을 것 같고, 아니다, 덤말릭 얘기 안 했구나. 이건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ON이랑 좀 겹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더 유명하고 더 잘생기고 이런 ON 듣지. 대체제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게 제 첫 앨범이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티스트는 도넛맨, 우탄, 그리고 비프리, 그리고 ODB였어요. 당시에 내가 그 앨범 만들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랩들. 그래서 ODB가 그러니까 올더리 베스터드 아니고 옛날에 ON 데뷔 ODB.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냈는데 JJK 형이 제일 먼저 샤라웃을 해주면 저한테 했던 말이 ODB랑 혹시 같이 하는 크루예요? 이래서 아 그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본인을 거기서 빨리 분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때 딥플로우 형은 저한테 근데 그랬거든요. 야 너가 톤이 제가 그때 심바 자와디 때 톤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별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때 딥플로우 형 옛날 그랬어요. 너 약간 빈지노, 오웬, 위즈 칼리파 이런 것처럼 톤이 이렇게 약간 부서지는 톤인데 이 톤이 되게 돈 되는 톤이다. 너는 그냥 이거를 존나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존나 커머셜한 것들도 멋있게 하고 위즈 칼리파처럼 그래야 된다 했는데 제가 전 또 방골 기질이 존나 심하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원래 타미 hilfiger 존나 좋아하고 옛날 옷들 보면 타미 hilfiger 존나 많고 폴로 존나 많고 근데 제가 어디 생각했냐면 나 분배 판다는 캐릭터에서 겹친 사람 누구 있을까? 그때 덤말릭 오웬 생각났어. 그래서 덤말릭 오웬을 생각해봤을 때 그 둘은 약간 스포티한 거 좋아했어요. 이렇게 헤어밴드하고 막 이런 저지 스포츠 저지 입고 알록달록한 올드스쿨 옷들 입고. 근데 나는 그때 내가 그 오닉스님의 얘기를 듣고 들었던 생각이 나 이 사람 말 맞다.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난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된다. 이거는 대체할 수가 없다.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방향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랩이 뭔가를 생각해봤는데 붐랩 좀 들은 사람들은 샘플 고르는 것만 대충 들어도 어느 지역 어떤 비트인지 이런 거 좀 맞추거든요. 지금 프로듀서들이랑 얘기해봐도 공감해요. 브루클린 스타일이 따로 있고 약간 저 브롱스는 조금 연한 편인데 브루클린 스타일이 따로 크게 봤을 때 브루클린 뭐 할렘 퀸즈 요 정도로 나뉘는 것 같은데 퀸즈 브릿지가 좀 강해요 그게. 근데 저는 퀸즈 브릿지 음악을 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게 주변 동생들한테랑 덤말릭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타미 hilfiger 옷 다 줘버렸어요. 주변 동생들한테 제가 타미 hilfiger 옷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나중에 남은 건 덤말릭 다 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알록달록한 거 안 입기 시작하고 저는 좀 그런 퀸즈 브릿지 래퍼들이 많이 입는 군복들 위주로 많이 입고 내가 좋아하는 래퍼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 분위기가 뭐고 이거를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 약간 저는 이제는 약간 그 아기자기한 프로에라식 그 약간 새끈한 소스의 분배비 있거든요. 덤말리 그때 개꿀이었죠. 탐이 한 7개 가져갔어요. 이렇게 담아가지고. 근데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 오닉스님 얘기를 듣고 인정을 했어요. 내가 이걸 인정해보자 한번. 속는 셈 치고. 왜냐면 부정하고 싶잖아 사람이. 근데 인정을 하고 내가 그러면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저는 좀 더 음울하고 그라이미하고 살벌한 느낌에 집중하기 시작해서 가사들도 좀 그렇게 심각하게 썼던 거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거를 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그 오닉스님의 피드백이 진짜 살되는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딥플로우 형이 얘기했던 그 돈 되는 톤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버리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달렸고 그게 사운드 클라우드에 있는 Alive and Uncut이라고 하는 갱스타 비트 있거든요. 거기다 랩하면서부터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 정도일 거예요. 아마 16년, 17년 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카피랩 존나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랩 스타일 아예 구분하려고 노력했고 아직도 있을 거예요. 오닉스님. 가끔 있을 거예요. 아저씨 유저예요. 근데 저는 그분 되게 샤라웃 하고 싶고 힙합밸리 오닉스님 덕분에 제가 되게 방향을 잡았고
네,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좀 분리하려고 했고, 그래서 가끔 제가 요번에 그 비앙 앨범에 스파크 미업이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랩했더니 딥플로우가 그거 듣고, 손신바는 이런 머니톤을 들고 왜 자꾸 드럼통을 하는가. 제복을 걷어차는 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담으로 한 소린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얘는 왜 돈 벌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지고 안 하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요 톤에도 좀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요 가이드하고 아니면 제가 노래 부르고 이런 거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저는 좀 그런 아기자기한 곡들이 좀 어울리는 톤이에요. 애 같잖아요, 목소리가. 변성기가 확실히 오지 않은 스타일이잖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건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나는 나를 좀 더 나만 들어야 될 동기가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정반대의 방향을 선택해서 신바 자와디띠가 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아직도 가끔 이땐 참 내가 다르게 했었네 하는 게, 그 제이오 형 앨범에 있는 낙원이라는 곡 피처링 이런 거, 그런 거 통해서 옛날 리지군즈 형들이랑 알게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되게 벌스 좋다고 몇 번 불러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스타일로 다시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 가끔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데자부 스포일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번에 스파크 미업이라든지 그런 거. 그런 거를 약간 저는 톤 되게 많이 바꾼 거죠. 제가 음역대를 바꿨어요, 많이. 그래서 보면은 신바 자와디 때 예를 들면 네오 크리스천 때까지는 제가 톤을 낮게 가져가는, 음역대를 낮게 가져가는 데 되게 집중 많이 하고 있을 때. 근데 아니다, 네오 크리스천보다도 그 네임즈 때까지 내가 낮은 음역대를 잘 쓰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후엔 내가 발성도 더 잡히고 톤도 내가 운용하는데 좀 더 운신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제 주변에 테이크원이나 저스티스 이런 사람들이나 JK 이런 형들이 해줬던 게, 너 지금 음역대 좀 높여도 랩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높였는데, 저는 그게 더 마음에 드는 거죠. 근데 저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위에 높은 음역대 톤과 낮은 음역대 톤을 다 쓸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게 더 마음에 안 드신다면 난 랩으로는 지금이 훨씬 더 알고 하는 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개인의 만족이겠죠. 결국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신바 자와디 때가 좋았다라고 하시면은, 난 17살 때 네 얼굴이 좋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17살 때 네 얼굴이 너무 좋았는데 그 얼굴로 살아주면 안 돼? 못 하잖아요. 그런 거죠. 왜 이제 톡 서리투미 안 해요?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 잠들기 좋았는데 잠잔해서. 그거는 좀 다들 바빠서. 그쵸? 아마도 쿤디가 바쁜 모양이네 이러고 있네. 씨발, 다 앨범 만들고 있는데. 메타몽 씨발년. 하여튼 손신바님 마인크래프트 방송해주세요. 이게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왜 했냐면은, 제 여자친구가 제가 원래 약간 마인크래프트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잼미니 게임. 왜냐면 제가 20살 땐가 처음으로 게임 덕후 여자 동기가 있는데, 게임 덕후예요 걔가. 야 마인크래프트 하자 이래가지고 기숙사 같이 있었는데, 기숙사 사는데 마인크래프트 하자 이래서 그게 뭔데? 하고 구경해봤는데 재밌네 이러고 그냥 말았던 그런 게임인데, 제 여자친구가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이제 25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나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그렇구나, 이거 잼민이들 하는 게임이구나. 근데 그때 잼민이였던 거야, 내 여자친구. 그래서 제 여자친구가 양띵, 악어 이 유튜브를 진짜 좋아해서 막 핵전쟁, 그래서 그게 자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공감해 보려고 양띵 핵전쟁 시즌2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찾아서 일부러 본 적도 있어요. 이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같이 본 적도 있어요. 막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공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야, 내 여자친구가 나보다 이렇게 어린데, 다른 건 다 그런데 내가 이런 거에다가 공감을 못 해주면, 나 때는 메이플 스토리였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존나 꼰대잖아.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래서 좀 해봤는데, 심지어 아이패드로도 해봤어요. 아이패드로도 해봤단 말이야.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좀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게임이. 그 막 뭐 이것저것 존나 해. 저는 목적 없는 게임을 조금 제가 좀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나. 게임이 그냥 존나 사는 거잖아, 나는. 인생을 살아야지 왜 그걸 사냐가 그 말이야. 손신반님 오늘 제 오듯 애를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스케어링 호스, 그리고 여기 제칼로우, 선인장화, 49, 바이올리니스트, 아우 씨발 개 극혐 앨범, 이거 뭐 누구 건지 모르겠네. 블루 자이언트. 아 이거 저 뭐냐 퓨처리스틱 서버 캔카슨.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뽕도 있고. 폭넓게 들으시네요. 얘 도미닉 파이크인가요, 이 사람이? 류이치 사카모토 앨범이구나. 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 일부러 다른 장르 하나씩 들어야지 하면서 듣는 건 아니죠? 뭐 이걸 뭐 평가할 게 있나요? 님이 들었다는데. 신바씨 미안. 신바 본직이 음악인인데 이제는 언행 쪽 말고 음악 쪽으로도 이야기 나올 법할 때가 아닌가 싶음. 근데 주변인들 근들까 꼬라지니까 또 놀림감 될 거 같냐 어째. 본직이 음악인이라는 게 진중권 본직 교수 느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말이 좀 얼마 전에 제가 스레드에 썼던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슨 본업이 음악인인데 음악으로는 얘기 안 된다 이러는데, 여러분 올해 덥크무가 얼만큼 언급됐는 줄 아세요? 덥크무가 존나 지금 4월달에 낸 앨범인데 지금까지 언급된 앨범인데, 음악으로 언급 안 된다는 게 님들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크루 얘기 존나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는 음악으로 얘기 안 되는 거면 이게 대체 뭘 얘기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게, 그리고 저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 예를 들면 막 옛날에 막 팸코 같은 데 올라가면 맨날 저한테 무슨 막 자기 뭐 본업으로는 존나 뭐 자 본업이나 하시지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전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일반 대중들 상대로, 힙합 관심 없는 일반 대중들 상대로 제이지 이러면 비욘세 남편이거든? 근데 그렇다고 제이지가 자기 본업 안 하는 사람인 거 아니잖아.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이지가 그냥 비욘세 남편인 거지. 근데 어디다 대고 제이지가 아유 비욘세 남편으로만 이슈되지 말고 그냥 뭐 지 음악이나 똑바로 하지 이런 얘기 하면은 그냥 그 새끼가 관심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근데 그걸 왜 내 잘못인 걸로 해? 네가 관심이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저게 너무 그냥 자기중심적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언더그라운드 힙합 크루로 계속 얘기하는데,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만큼 언급되는 거면은 존나 규모 있는 크루인 거예요. 근데 무슨 막 음악으로만 언급되다 이런 얘기를 긁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미안한데 뭐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한다고 뭐가,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오랜만에도 설이 냈고, 그러니까 설이 프로스트 앤 엣지 냈고, 덥크무 냈고, 저 뭐야 볼트크루 부틀렉 냈는데, 이게 뭐 제가 뭐 음악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음악을 안 하고 넘어간 해가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아 라방 다시 남기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 얘기가 긁으려고 하는 말인 건 알겠는데, 자신에게 떳떳하지 않으면 제가 긁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아 씨발 내가 올해는 앨범도 못 냈고 막 이러면은 아 씨발 그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라 들 것 같은데, 하고 있고 이미 언급 많이 되고 있는데 지랄을 하니까 그 내가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긁으려고 해도 뭔가 좀 해당 안 되는 걸 긁으면 제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손신바는 막 지가 연예인이 못 됐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막 예를 들면 저한테 야 너는 유도 선수도 못 된 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저는 유도에 도전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제가 씨발 난 유도를 한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너는 그러니까 네가 유도 국가대표가 못 된 거야 임마 이래 누가. 제가 심지어 취미로 하는 건 복싱인데. 그래서 나는 한 적이 없는데, 시도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게 왜 열받냐는 거야. 내 말은 저는 대학도 솔직히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공부를 진짜 안 했어.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다른 책 보는 게 일이었어. 그냥 맨날 책 봤어.
그래서 그냥 언어 외국어만 맨날 나오고 근현대사 좀 나오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도 맨날 두드려 맞아. 근데 그냥 공부하기 싫어 안 해. 그리고 못한 거라고 하면 할 말 없지. 못한 거야. 왜냐 공부를 앉아서 할 수 있는 끈기가 없었으니까 못한 거지 그거는. 근데 나는 언어랑 외국어랑 내가 좋아하는 막 근현대사 이런 거는 성적 항상 좋았거든. 아니 만화책은 학교에서 보면 뺏기니까 전 그냥 소설. 그니까 그게 무슨 저한테 그런다고 누가 씨발 너는 공부 못해서 그래놓고 라는 말을 시도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그래 내 시도 안 한 건 안타까운 일인데 못했다고 욕하면 내가 긁힐까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는 거죠. 왜냐 그리고 나는 내 본업에 좀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렇게나 하고 있으면서 음악으로 좀 언급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냥 이 사람의 의도를 알겠으나 좀 그냥 너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라는 생각. 신바님 인스타 대체 뭔지 좀 알려주세요. 손신바라고 써있을 텐데 왜? 오케이. 맨스티어처럼 힙합 풍자하는 거 이거나. 그리고 저 아까 맨스티어 얘기했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저는 솔직히 맨스티어가 욕먹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힙합 팬들도 봤을 때 재밌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맨스티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해드릴게요. 맨스티어는 이걸 들으세요. 맨스티어는 지금 당장 가서 GGM 킴보와 솔자의 음악을 들으세요. 그게 힙합으로 웃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힙합으로 재밌는 방법이에요. 나는 힙합 최고의 유튜버가 나는 GGM 킴보 앤 솔자라고 생각해. 그 사람들이 최고의 래퍼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막 라임이나 이런 게 아쉬운 게 많지만 그냥 존나 웃기잖아요, 씨발. 존나 웃기잖아. 그러니까 힙합 컨텐츠를 만들 거면 힙합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거면 솔자 앤 킴보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자 앤 킴보가 내가 봤을 때 역사상 나올 수 없는 최고의 힙합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색을 해도 존나 웃긴 게 방금 전까지 무슨 자지에다가 낙지를 해서 어떻게 하고 립스틱 자국이 묻어 이러다가 섹스라는 말은 왜 돌려서 스색이라고 하냐고. 그 전까지는 별 험한 말 다 하다가 왜 섹스라는 말은 그나마 정상적인 말인데 그건 왜 돌려서 해. 쿠션으로 돌려서 해. 이런 거가 봐봐. 이게 맨스티어 같은 사람들이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맨스티어가 존나 재밌는 S급 힙합 컨텐츠가 되려면 솔자 앤 킴보를 따라하세요. 그 사람들이 힙합 최고의 힙합 유튜버입니다. 근데 제가 래퍼로서 그 사람들을 좋아하냐라고 하면 그건 미안하지만 아니긴 한데 그리고 저는 그게 결국 창작이라고 하는 게 그게 랩으로 훌륭하냐 아니냐는 기술적으로 훌륭하냐 아니냐는 다른 봐도 존나 재밌으면 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네. 난 그래도가 왜 있는 거지? 뻑큐. 난 덕후 만들 거야 이제.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거 나올 테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프레디 카소가 너무 바빴어요 올해. 그래서 저희끼리 꽤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제가 조금 걸렸는데 그 외부적인 그러니까 앨범 컨셉적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시간을 좀 썼고 이제 본격적인 랩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 그건 뭐 금방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본인 등판에서 글 쓰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 녀석도 되고 싶은 거 아니냐고 팬붕이가. 그거는 좀 110.12 평소에 자주 오는데 지금 글 안 쓰는 놈이 신바임. 그럼 답은 나왔네 지랄하고 있네. 내 맘대로 골라보는 장르별 AOTY. 오케이. 이건 뭐 내 관련된 거 아니군요. 신바님은 해방의 최애 트랙이 뭔가요? 해방에서 해방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신바와 서리크루에게 전환한다.
솔직히 진짜 서린 이분이다. 존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그냥 이 fem코 힙합 갤러리에서 사람들이 글 쓰는 거 답변해준 거예요. 봐봐, 지금 제가 엘리 봤는데 누가 덕크무 힌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댓글에 뭐뭐뭐 같다였는데 그 뭐뭐뭐의 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씨발 좆 이러고. 이게 무슨 음악에 대한 피드백이에요. 그냥 헤이팅이지. 내가 좋아하는 래퍼 정해놓고 싫어하는 래퍼 정해놓고 욕하고. 그러니까 얘네는 래퍼 팬클럽이지 이게 음악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신바님, 내년에 전쟁 난다는데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요. 저는 민방이거든요. 잘 가시고요. 네. 팸코 읽어주는 남자야? 아, 근데 이런 것도 한 번 하는 거지. 맨날 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음악 커뮤니티에서 음악 얘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음악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건 진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취미인 것 같아요. 아, 무슨 진짜 나요? 아, 저는 이미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님이 얘기해놓고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저는 아예 관심 없던 건데. 저는 전쟁에 관심이 없어요. 안 났으면 좋겠죠. 전쟁은 무조건. 신바님에게 제일 궁금한 거, 테이크원이랑 스파링 붙으면 누가 이김? 테이크원 그 입장 가사 중 맞지 않으려 태권도도 배우러 다녔네 이후로 태권도를 계속 했다면 제가 돼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근데 저는 복싱을 취미로 그냥 한 1년 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뭐 조금씩 했지만 지금 꾸준히 한 건 한 1년 됐는데, 최근에 그 무에타이 선출인 제 친구하고 스파링을 했는데 돼질 뻔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도 몇 대 때렸다. 네. 래퍼들도 힙은 오픈 마이크 그런 거 보나요? 그걸 왜 봐요? 그걸 왜 봅니까? 잘하는 사람 다 귀에 들려요. 그리고 강차백도 있는데, 여러분 강차백 같은 거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서 내가 만들어서 하는데,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부탁을 하려고 할 때 예의 있는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예의가 보편적이지 않을 시에 그 사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예의 있게 글을 쓰는 건데, 신바님 피드백 부탁할 때 어떻게 예의 있게 했었는지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이분이 되게 섬세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예의 있는 사람이야. 이게 되게, 이 사람 되게 이 사람 진짜 섬세한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예의가 됐어요. 근데 피드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첫째로 제가 피드백 받았을 때 피드백 안 하는 경우, 또는 앨범 어떤지 얘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이런 거예요. 나를 팔로우하지도 않고 내 음악에 관심도 없는 걸 딱 봐도 티가 나. 그러니까 팔로우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지 앨범 나왔다고 갑자기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대. 평소에 존경했다고. 야, 그걸 누가 믿어, 씨발. 거짓말인 거 티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랑 명함 교환을 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래놓고 버려. 그럼 누가 이 사람이랑 거래를 하고 싶냐 이거야. 그리고 누가 이 사람이랑 교류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네 명함 안 챙길 건데 너는 내가 잘하는 거 인정해, 이거잖아. 네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내가 너 빨아주는 척 할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저는 이게 가장 예의 없어서 저는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저기 명함 돌리러 왔으면 남의 명함도 챙겨갈 생각하고 오라고. 나 팔로우업도 안 하면서 나한테 보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칭찬 구걸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래. 그래서 근데 뭐 씨발 나랑 내 주변 사람들 팔로잉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냥 네가 어디서 하나 터질 구멍 찾는 거면 나한테 보내지 마라. 저는 그 꼽을 좀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래서 좋은 피드백 얻을 거 아니야. 나는 안 하겠지만 영원히. 근데 그 옛날에 그래놓고 나서 나중에 진짜로 그때 자기가 너무 미안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때 자기가 생각해보면은 칭찬 구걸이 맞았던 것 같다.
근데 자기가 이번에 앨범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되게 신경 썼고 그리고 음악들도 되게 많이 들어봤고 이전까지는 그냥 유명한 래퍼니까 그냥 연락 봤는데 요번엔 제가 진짜 애정 가지고 들어봤다. 그러고 나 진짜 피드백 해준 적 있어요. 장문으로. 이런 부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걸 고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리고 답해줄 거다. 누군가는 느낀다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새끼들이 있어. 근데 이제 내가 피드백을 할 때 나는 보통 내가 네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네 음악을 얼마나 좋아하고 네 음악 어떤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랬는지 예를 들면 저는 스카이 민혁이 저한테 피처링을 이거 민혁이 어떻게 보면 미담인데 민혁이가 저한테 그 그랜드라인 2 앨범에 있는 그 먼지가 되어 피처링을 요청을 했을 때 형님 제가 형 이런 음악을 어려서부터 들었고 그래서 제가 꼭 이런 거에 부탁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러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안 해줘요. 그리고 걔가 얘기하는 순간 걔의 음악에서 내 영향이 느껴지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줘요 그걸. 그래서 그 30분만 해줬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써가지고 녹음해서 보내줬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냥 근데 어찌됐든 이런 게 예의인 거예요. 내가 네 음악이라고 하는 걸 얼만큼 좋아하고 널 얼만큼 리스펙하는지를 얘기해주면 당연히 피드백할 때 해주고 싶지. 근데 막 형님 16세 래퍼 한번 찌끄려 봤습니다. 피드백 좀요. 누가 해 씨발 그런 걸. 그리고 진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레슨을 받으세요. 저는 왜냐면 제가 개인적 피드백을 최대한 안 한 이유는 내 레슨생들 돈 주고 받는 건데 내 레슨생들 나한테 돈 주고 레슨 받는 건데 그거를 내가 아무한테나 공짜로 뿌리고 다녀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냥 남들한테 그러니까 내 레슨생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할까봐 잘 안 합니다. 근데 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피드백 요청해보세요. 음악 외에 어디서 가장 영감을 받나요? 예술인들이 세상 만물 진짜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던데 궁금. 최근에는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가장 어떤 소스나 영향을 좀 받냐라는 말로 좀 이해를 하자면 최근에는 뭘까 최근에 그냥 영화 같은 거에서 좀 가장 많이 받는 것 같기도. 덥크모 할 때는 만화 이런 거 영향 많이 받는데 결국 영상 매체인 것 같긴 해요. 영화나 영화, 만화 이런 거, 책 이런 거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결국 저는 항상 핵심적인 얘기들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진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리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떤 목적으로 삼는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제가 저는 흐르는 강물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이게 존나 이상하잖아요. 영감이라고 하는 건 저는 좀 다른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족밥 새끼들이 음악을 처음에 만들 때 믹스테이프 만들 때 남의 음악 따라 만들던 버릇 못 고쳐가지고 막 어떤 노래 하나 가지고 와서 링크 보내면서 야 그럼 그 인스에다 랩을 해 원곡이 있어 랩을 해
그럼 난 프로듀서한테 그거 아카펠라 보내면서 이거 레퍼런스인데 이거랑 비슷한 비트로 만들어줘. 이러면은 프로듀서가 비트 존나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딴 식으로 남의 거 훔쳐서 창작하는 애들이 진짜 존나 많거든요. 근데 그딴 새끼들이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에이셈 라키한테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그냥 씨발 네가 지금 기분에서 얘 걸 한번 베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어서 베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베낀 거지. 판권 택가리를 한 거지. 그거는 영감 받은 게 아니에요. 영감은 인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빡 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는 HBO라고 하는 공연 그 제목을 Hot Bars Only라고 하는 공연 제목을 꿈속에서 갑자기 꿈꿨어요. Hot Bars Only로 하면 되겠네. 빡센 랩하는 사람들 모아서 공연 만들자. 이게 영감이죠. 그리고 롤렉스가, 저는 롤렉스라는 제목을 생각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열등감이나 어떤 성취감이나 이런 걸 보고 부러웠던 게 뭐가 있을까? 롤렉스. 가사가 1절부터 3절까지 무슨 얘기할 건지 싹 떠올라서 그 자리에 앉아갖고 썼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썼어요. 그냥 녹음했어, 거기서. 데모 버전 녹음해서 했던 게 그날 나 요번에 플레이보이 카티의 뭐를 들었는데, 요번에 트래비스 스캇 핀을 들었는데 영감이 와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핀 하는 거를 팽 이런 걸로 봐서 팽 이런 거는 그냥 도둑질이지. 이건 영감 받은 게 아니에요. 영감 받았다는 말을 걸레처럼 쓰는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도둑질. 남의 걸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견물생심이다. 내가 남의 걸 보았더니 훔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런 건 영감 받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뭐를 세비고 싶어서 세볐다. 그런 거지. 저는 그런 영감 받았다는 말을 그런 데 쓰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듣고 영감을 받았다? 저는 어떤 뮤지션을 듣고 영감 받지 않아요. 그냥 영감은 어느 순간 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남의 음악 택가리 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음악을 만드는데 솔직히 저는 레퍼런스를 여러 개를 준비해요. 그래서 한 곡을 만들고 싶으면 최소 3곡을 정해요. 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그걸 프로듀서랑 같이 얘기해봐요. 내가 봤을 때는 드럼이 요런 리듬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앞박자에 조금 드럼이 찍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좋아. 그러면 요 리듬으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이 곡의 무드에서 이 곡의 무드를 가장 정하는 건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스트링 샘플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오케스트라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샘플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런 샘플은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아니면은 VST를 우리가 연주를 한번 해보자. 해봐. 근데 이거 미디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샘플링으로 한번 알아서 이런 루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 그래. 그러고 나서 요런 신스 연주 같은 경우에 신스 연주가 너무 좋은 건데 이런 드랍을 똑같이 해놓고 신스 연주를 하면 재미없으니까 신스 연주를 하더라도 다른 신스를 쓰고 드랍도 다른 방식, 다른 리듬으로 만들어 보자. 샘플 체인지를 하는 요런 방식 말고 좀 쪼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새로 만들어 보자. 이게 내가 봤을 때 어떤 음악에서 영향을 받아서 재창조하는 과정인데 보통 누구누구 래퍼 릴 뭐뭐의 A라는 노래가 너무 좋더라. 그리고 그 비트에다 랩한 다음에 프로듀서한테 이거 비슷한 거 만들어줘. 이거는 도둑질. 잡년 새끼들이 하는 도둑질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런 도둑질을 하고 지가 존나 무슨 대단한 음악가가 된 척 하는 새끼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나도 내가 그 레퍼런스를 여러 개를 가져가서 음악 만들고 이게 신물이 나서 내가 원하는 무드가 있으면 내가 비트를 만들어 가져가야겠다, 적어도. 그래서 내가 샘플링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비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비트를 내가 만들어서 가져가서 그러면은 필요한 게 있으면은 프로듀서랑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무드라고 하는 걸 가져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은 빨리 벗어날수록 좀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켄드릭 라마처럼 편곡 하나부터 열까지 다들 어떻게 할 건지 지가 생각해서 프로듀서 앉혀놓고 그냥 말로만 시키기만 하던가. 원래는 좀 그런 식으로 했어요. 프로듀서들이랑 옆에 앉아서. 예를 들면 Church in the Wild라는 곡이랑 어디로 같은 곡은 제가 BY한테 야 이런 거 편곡 이런 거 쓰고 카니 웨스트 어떤 미공개곡 중에 이런 드럼 있는데 이런 거 한번 가져와 볼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런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뭐 오르간으로 했는데 우리는 EP로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서 제가 좀 해달라고 한 방식으로 만들어준 거고, 철치 인 더 와일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거 레퍼런스 원곡이 뭐였냐면은 카니에 웨스트 808 앤 하트브레이크의 웰컴 투 하트브레이크 같은 곡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만들면 어려우니까 묻어나지도 않고 곡의 특색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감흥을 주는 게 어떤 게 있나, 이 음악의 코드가 어떤가, 그럼 그 코드를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어떤 코드로 바꿨을 때 이런 감흥을 줄 수 있나, 그럼 주고, 다른 곡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다른 곡들의 아이디어가 있나?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것들이 바스코 옛날에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앨범이 있어요. 그 게릴라 뮤직 볼륨 3. 거기에 그레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서 어떤 무드를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이런 보컬 샘플이나 이런 걸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녹음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아이디어들을 가져와서 곡을 만드는 거죠. 레퍼런스를 여러 개를 해서. 그렇다고 그 곡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곡들이랑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창조의 영역인 건데, 보통 표절을 해놓고 영감을 받았다고 래퍼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 작곡가들이나. 내가 레퍼런스를 까도 사람들이 뭐 이런 느낌 만들려고 했구나가 당당해야 되는데 레퍼런스 까지도 못해. 왜냐, 씨발 존나 비슷하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기 싫어서 안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도 뭐 언젠간 떳떳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겠죠. 못했으니까. 근데 그래놓고 자기가 대단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저는 그래서 타입비트에다 랩하고 이런 것도, 타입비트가 최근에 진짜 많이 좋아졌는데, 타입비트 랩해서 비트 바꾸고 이런 식의 작업이 저는 진짜 저한테 재미 1도 없고 하는 의미가 없는 작업. 이거 왜 하지? 나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비트 바꿔달라고, 이게 내가 무슨 프로듀서로서, 그래놓고 내 크레딧에 총괄 프로듀싱 손신바 올릴 거 아니야. 존나 쪽팔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필요한 타입비트가 있으면은 적재적소에 갖다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데선 답변해드릴게요. 이런 데서 아니면 또 이런 얘기 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저도 좀 수다스럽고 싶은 날이라 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MPC 뭐 쓰시나요? 저 MPC 1을 쓰는데요. 제가 이게 작업 방식이 너무 디지털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최근에 SP404 마크2라고 하는 장비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쿤디판다가 생일 선물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쿤디판다를 최근에 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욕 존나 하고 형 이래요. 그러면 씨발 쿤디판다가 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형이라 그러면 끝이야? 이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이러면 씨발 거울 공격 당했네 이래. 걔는 왜냐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나한테 형이라고 막, 야 이게 씨발로마 형 막 이지랄해요. 그래서 야 이 개새끼. 그래서 제가 거울 치료를 좀 하고 있어요, 쿤디판다한테. 근데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제가 지금 이 SP404 마크2를 쓰는 이유가, SP404 옛날에 쓰기 좀 어려웠어요. 이 음악 파형 모양도 안 보이고 차 파는 게 진짜 감으로 해야 되는 거라서 좀 적응되기 전에 되게 어려운 장비. 근데 마크2가 나오면서 파형도 보이고 작업 방식도 적당히 아날로그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작업하는 느낌이 아니고 샘플러를 쓴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게 이제 좀 이 마크 2가 좀 많이 익숙해진다 싶으면은 이걸로 메인 기어를 바꿀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엔 이거랑 병행하고 있는데 MPC1이랑. 근데 MPC1이 저한테 너무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재미가 덜하다. 저는 그냥 샘플러를 쓰는 아날로그한 느낌을 좀 느끼고 싶은 건데. 그래서 앨범에서 인트로가 갖고 있는 장점, 저는 앨범의 첫인상이 앨범 커버부터 한 4번 트랙 안에 거의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개쩔잖아요. 그 뒤에 무슨 족같은 노래가 하나 나와도 좀 씨발 이게 어떤 의도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전 그런 앨범 뭐가 있냐면 Life is Good에서 Life is Good 있잖아요. 그 나스 거기에서 No Introduction, 그리고 Locomotive, 그리고 그 퀸스브리지 스토리, Accident Murder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이후에 Summer on Smash 이런 거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래도 요 앞에가 역대급 흐름이라서 와 그냥 진짜 거기 그 Accident Murder까지는 이거 진짜 걸작이다 이래요. 진짜 좆된다. 근데 그 뒤에 Summer on Smash 나오는 게 이게 좀 너무 히트 싱글을 너무 노리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 들게 되는데, 근데 그거를 좀 뭔가 이거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속아요 좀. 근데 좀 그런 앨범이 또 뭐가 있냐면은 그 Childish Gambino 앨범 중에서 Awaken My Love라는 앨범인데 거기서 처음에 개쩔어요. 막 좆된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캘리포니아 나오잖아요. 씨발 이런다. 왜 이런 걸 넣었지? 근데 이 새끼 이 정도 음악력이면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 아까 전에 유토피아 얘기했으니까 저 어떤 소신 발언인데, 유토피아에서 저 K-팝이라는 트랙이 있잖아요. 그 K-팝이라는 트랙이 앨범 리드 싱글로 나왔을 때 저도 씨발 이거 좆됐는데? 어떡하지? 이랬는데 앨범 듣다가 K-팝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어떤 이런 상쾌함이 있나? 이전까지 진짜 막 웅장하고 진짜 장황하고 무슨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무슨 우주전쟁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K-팝 나오니까 좀 막 이상할 줄 알았는데, 내가 들었을 때는 이게 앨범에서 나오니까 환기하면서도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난 너무 좋더라고 그 트랙이.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 K-팝이라는 트랙이 너무 좋아져서 싱글로도 따로 듣게 됐어. 그냥 좋아서 가끔 틀어. 그래서 저는 좀 이거 어떤 소신 발언이다. 유토피아에서 막 K-팝 트랙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걸 이래서 넣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DJ 그 비보이들 공연하는 그런 잼 같은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인스타에다 공유할 테니까 한번 꼭 보러 가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보면 그냥 재밌어요. 저는 우리 랩 공연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힙합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재미로 보러 가서 진짜 즐겁게 보고 올 수 있는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가고 싶은 비보이들 어떤 잼이나 공연들이 생기면 스토리에 공유할 테니까 한 번만 속는 셈 치고 가보세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앨범의 첫인상은 보통 이제 앨범 커버부터 한 4번 트랙 사이에 거의 한 7, 80% 정해지는 것 같다. 앨범의 인상은. 그래서 거기까지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이유가 됐든 나는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것 같아, 그 앨범을. 그게 막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막
비양 같은 사람들, 야, 힙합 앨범에서는 2번 트랙이 존나 빡세야 돼. 막 이런 거. 2번 트랙이 존나 힙합이어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양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타이틀은 저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타이틀곡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비보이나 크루 있으신가요? 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누가 한번 보여줘서 멋있다고 오늘 멋있었던 분이 DJ 헤디라는 분이 계셨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올려놓은 인스타 스토리 중에서 두렉에다가 조끼 입고 빨간색 폼포지 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 춤이. 되게 팬이 됐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듣기로 헤디라고 들었어요. DJ 헤디. 크루가 팀 이름이 오늘 신청하셨던 팀 이름이 그거였어요. 에어포스 원 크루였나? 에어포스 원 비보이? 뭐 그런 이름이었어요.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제가 이쪽 씬 너무 모르니까.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되게 멋있는 분 있으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씨. 이름들이 생소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담덕이 예, 아시안게임 국대 맞아요. 저 오늘 국가대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개쩐다고 생각했어요. 보고. 담덕아 손 옳지. 아이고 똑똑해라. 우리 강아지 똑똑해요. 광개토대왕 이름이니까 광개토대왕 생각나지. 여러분 더 할 얘기가 없으면 저 마무리 할까요 슬슬? 뭐 더 질문거리 없으면 질질 안 끌고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12시 되면 딱 끌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제가 개인작을 냈네요. 씨발 올해 크루 앨범도 2개나 냈네요.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추천을 한다면 앨범 제가 얼마 전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이리스트 잠깐만요. 신바님 존나 진실되게 존경하는 사람 드릴 비트에 피처링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건가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타 장르 비트에 피처링 요청할 때가 재밌는데 왜냐면은 붐뱀 리듬이나 어떤 내가 할 만한 음악을 또 피처링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내 거 하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근데 남의 거에서 예를 들면 저 나비99 앨범에 뭐 워워워나 옛날에 10월 하우머치 앨범 나올 때 MPT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런 곡에다가 제가 안 할 만한 곡에다 랩하는 게 재밌지. 근데 드릴을 굳이 내가 막 할 일이 있냐? 없죠. 왜냐면 내가 드릴 하면 저는 한국 래퍼들 재미없는 제가 한국 래퍼들을 안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국 래퍼 좀 안 듣게 되네.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전문점이 좀 없어.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돈 되면 이거 요즘 이거니까 나 이걸 할 수 있는 거 증명해야 돼. 이런 어떤 강박이 있는 것 같아. 나 트랩 비트가 존나 해? 나 트랩 비트다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어. 그러면서 갑자기 다음 앨범 트랩 비트 막 많이 넣어서 해. 붐랩이 요즘 유행해? 난 붐랩을 증명해야 돼. 붐랩에. 자기 전문성이 존나 없어. 나는 존나 30년 동안 칼국수만 만든 집 가서 칼국수를 먹고 싶다고. 근데 옆에서 부대찌개도 팔고 있으면서 나한테 칼국수 맛있다고 하면 난 좀 그나마 요거면 좀 비슷해. 근데 파스타도 팔어. 그럼 나는 별로 신뢰를 안 하게 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음악가 자기가 선택한 거에 전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적어도
그래서 막 나한테 무슨 손신받는 음악적 스펙트럼이었죠. 저는 음악적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개 병신 같은 게 뭐냐면, 음악적 스펙트럼이 어쩌고 하는데, 아니, 모든 사람이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해야 돼요? 님들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그러면은 락큰롤 왜 안 하냐고 왜 안 했어요? 아니,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비밥은 왜 안 해요? 뭐 이런 얘기 왜 안 했어요? 빅밴드 재즈는 왜 안 하나요? 그런 얘기 왜 안 하냐고. 왜냐면 그 사람이 쿨을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잖아. 그 사람의 어떤, 저거란 말이야. 저는 어중간한 만능, 저는 그리고 진짜 막 진정한 만능은 없다고 생각해요. 만능 이꼴 무능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 이 얘기를 강차백에서 되게 많이 했는데, 특히나 제가 제일 가장 안 들어보는 송강호 대 이병헌에서 송강호 지지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이병헌 지지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이거 얘기하면 저는 공작 때부터 이성민이었고, 공작을 보고 제가 충격 먹어서 이성민이었고, 그리고 여자 배우 중에서는 저는 조금 차가운 연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최근에 이제 저 주변 친구 형들이랑 얘기하면서 한 건데, 조금 더 차갑고 미묘한 연기만 보여주면 임지연이 이제 전도연 다음 레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래퍼들한테 무슨 음악적 스펙트럼이 어떻고 막 타 장르를 안 하고 뭐 이러는데 내가 예를 들면 분별 리듬이라는 거 선에서 안 시도해본 게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 내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봐야 되는 건 맞죠. 예를 들면 제가 분별 리듬, 그러니까 분배 BPM 때지만 저는 전설 같은 것도 만들어봤고 저는 네오클시션 같은 것도 만들어봤고 네임스 같은 것도 만들어봤고 덥크무도 만들어봤어요. 용기도 만들어봤고 근데 제가 왜 내가 거기서 트랩을 안 했다고 증명을 못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는 건지 잘 모르는 거야. 내가 하는 거에서 시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안 하는 걸 그러니까 존나 맛있는 족발집 가가지고 너는 파스타를 증명해야 되라는 말 왜 하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 기조가 존나 한국 힙합에서 음악가들이 깊이 있게 음악 못하게 되는 가장 큰 병신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증명해라. 족가라고. 안 하고 싶다고 나는. 그리고 래퍼들이 저는 이게 좀 싫은 게 이런 거예요. 래퍼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트랩만 한다고? 씨발 다음 앨범은 붐랩할 거야. 다음 앨범은 드릴 할 거야. 내가 컨셔스만 한다고? 다음 앨범은 트랩으로 할 거야. 그거 너무 얄팍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거에서 다음 걸 보여달라고. 네가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가 하는 거의 레벨이 70이면 80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은 그거야.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부캐를 키운대. 그러면 씨발 싫지. 나는 그게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드릴 앨범도 내줬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드릴을 안 했으니까 그런 이미지인 거야. 레벨업을 하세요. 각자의 캐릭터에서. 그냥 제 말은 그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추천해드리자면 저는 오타쿠 음악을 좀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음악 랭킹 1위 나루토 질풍전 3기 오프닝 블루버드송. 존나 좋더라고요 음악이. 그래서 존나 많이 들었다. 좀 깨네. 왜요? 깨볼라 진짜. 뭘 좀 깨. 꺼져. 아니 제가 나루토 정주행을 했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루토는 솔직히 오타쿠 아니지 않아? 제가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오타쿠 같은 거 뭐냐면 최근에 올해 봤던 거 제일 재밌었던 거야. 메이드 인 어비스. 근데 조금 좀 패도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메이드 인 어비스가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몇 개 안 보긴 했어. 주술회전 재밌었어. 주술회전. 근데 메이드 인 어비스가 훨씬
와, 이건 진짜 좆된다 이런 느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메이드 인 어비스는 근데 좀 그렇긴 한데 이 세계관을 만든 이 기획력이 와 씨발 대단하더라고요. 진격의 거인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저 이번에 다 봤거든요. 저도 메이드 인 어비스 넷플릭스에 있어서 그때 한번 봤는데 메이드 인 어비스 김시미야 픽인데 힙합이지 이응 이러네. 그걸 김시미야님 칭찬을 같이 하길 바라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김시미야 힙합 최고. 김시미야가 추천하는 만화는 힙합이지. 인정 이러고 있네. 제가 여기 동조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김시미야님이 좋아하는 그 만화 그 파이어 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제가 최근에 내가 봤을 때 존나 와 이건 좆된다 이런 게 좀 내상 입었던 만화 뭐가 있었냐면은 그 뭐더라? 그 악의 꽃 그건데 피해 흔적 그거 상구 형이 보라 그래가지고 야 지금부터 숙제를 내주겠다 봐라 이래서 봤어요. 내가 추천해달라 만화 추천해서 그때 피해 흔적을 봐라 시작하고 50 가면서 씨발 진짜 끔찍했어요. 근데 끔찍해서 좋은 음반도 있는 거야. 끔찍해서 좋은 작품도 있는 거야. 근데 괴로웠죠. Like Igor. 저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또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 얘기가 끊기면 끌게요.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뭔가 즐거운 느낌이니까. 할 얘기가 끊기면 끄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방금 그랬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나루토 최애캐 누군가요? 나루토 최애캐 어렵네요. 우치하 이타치가 아닐까요? 우치하 이타치가 나루토에서 정말 핵심적인 아니다. 지라이야. 두꺼비 선인 묘목산의 두꺼비 선인 지라이야가 제 최애 캐릭터입니다. 지라이야 선인 모드가 제가 만화에서 본 캐릭터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저 카카시 눈깔 빼가는 거 보고 존나 웃겨가지고 아니 그 새끼 그거 평생 존나 아끼던 눈깔인데 마다라가 갑자기 날아가다가 이악 이렇게 날아가서 그냥 퓨 하니까 그냥 소매치기 당하더라고. 뭐 대단한 것 따로 그냥 슝 날아가면서 눈깔 내놔 이렇게 하니까 뺏겨서 그걸 누나 끼는데 와 이제 나루토에서 가장 병신 같은 장면 중에 하나였어요. 존나 병신 같다. 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그렇고 그 주술회전 재밌었는데 주술회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멋있었던 캐릭터는 사실 그 고조 사토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먼치킨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 존나 재수없는 이유 약간 여러분 사스케가 왜 나루토는 치도리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도 카카시가 사스케한테만 가르쳐줬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스케는 번개의 성질 변화의 차크라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 시도리라고 하는 거는 카카시도 옛날에 안부 시절 때 못 썼어요. 불완전한 술법이라서 4대 호카게가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게 사륜안이 생기면서 차크라 변화라고 하는 거를
그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니까 차크라의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거를 사륜안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쓸 수 있게 돼서 사륜안이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술식이에요. 치도리는. 근데 사스케는 그 두 개를 충족하니까 가르쳐주고 나루토는 못 가르쳐준 거지. 근데 고조 사토루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상전 술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하한 술식이라고. 근데 이 술식 플러스 이것도 한 세대에 한 명만 태어나고 악마의 열매처럼 이 새끼 죽으면 다른 새끼한테, 그러니까 이 집안의 다른 새끼한테 태어나. 근데 이번 세대에는 얘가 주인인 거야. 유관의 주인. 근데 그 유관이라고 하는 원자 단위까지 주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비밀의 눈깔이 있어야지 쓸 수 있어요. 상전 술식을.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혈계 한계 같은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씨발 먼치킨 새끼란 말이에요. 고조 사토루는. 근데 나는 누가 멋있냐. 그래서 걔는 그냥 밀어주잖아요. 아, 이 새끼가 존나 짱이야. 걔 나오면서 했던 얘기가, 아, 나는 최강이니까 괜찮아. 재수없잖아요. 근데 내가 존나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제닌 토우지. 이 새끼는 주술사들을 그 역클리셰, 그 마력이 중요한 데에서 마력 아예 없는 새끼들. 그러니까 나루토로 치면 롱리. 근데 얘는 그냥 존나 쌤. 그 주력 무구로 애들 다 죽임. 주술사 킬러야. 그래서 마치 그 블랙클로버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근데 블랙클로버는 보다 보니까 저는 좀 유치해서 하차했는데, 블랙클로버에선 누가 멋있었냐. 야미. 그 검은 포구단 단장 야미. 왜냐? 일본도 쓰잖아. 일본도 쓰면 그냥 일단 멋있어. 일본도 쓴다. 일단 멋있다. 카타나를 쓰면 그냥 일단 멋있습니다. 그래, 나루토로 치면 마이트 가이 같은 거지. 검은 포구단. 아니, 저는 칼을 좋아하거든요. 멋있다고 생각해요. 칼이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귀멸의 칼날은 저는 그 거미 편에서 2번 하차하고 못 보겠어요.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뒤로 재밌다 그러는데 언젠가 맘먹고 보겠죠. 저 진격의 거인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진격의 거인 존나 빡센 거예요. 처음에 그 에렌 예거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씹새끼 존나 시끄러워. 으아, 그 좆도 없는데 성깔만 있는 새끼 존나 시끄러워. 근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아, 이 새끼 그 약간 재밌어져서 에렌 예거가 조금 소리 덜 지르기 시작하면서 또 재밌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니를 보다가 그냥 총 별로야. 총은 저는 게임도 총 들고 있는 캐릭터 잘 안 하게 돼요. 게임도 무조건 칼 들고 있어야 돼. 난. 베르세르크에서는 가츠 빼고 사실 캐릭터가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가츠가 다 죽이는데. 걔 아니면 그리피스 아니야? 솔직히. 무직전생이 뭐예요? 저 모르겠어요. 너무 십덕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넷플릭스에 있는 정도만 봅니다. 아, 체인소맨 봤냐는데 체인소맨 저 진짜 인생에서 재밌는 거 지금 탑3. 페코린르 맞나요, 여기서? 이게 뭐예요, 그게? 페코린르가 뭐예요? 페코린르. 아, 이게 무슨 캐릭터구나. 아, 존나, 씨발, 이걸 어떻게 알아, 내가. 프린세스 커넥트. 아, 나 이 게임 잠깐 했었어, 나왔을 때. 옛날에, 저거, 어떤 애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잠깐 하다가, 아, 너무 씹덕 같은데 이래서 접었어요.
넷플에 있음. 뭐가 넷플에 있는데요? 무직전생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베르세르크 그 걔. 그 여기 사면 한 명이에요. 그 제 누구냐. 성철새 기사단에 있었던 그 바지 기사단장. 젊은 처녀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애. 프린세스 커넥트요? 그 잠깐 했죠. 근데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저는 좀 빡세게 맞짱 까는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진짜 잠깐 했어요. 월정액도 다 못 쓰고 접었어요. 재미없어가지고. 지금 님이 얘기해서 검색해봤는데, 게덴푸드입니다. 게덴푸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되게 열심히 했죠. 근데 전 잘 못했어요, 그걸. 좀 얍삽한 애들이 잘하는데 저는 얍삽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짱 존나 뜨다가 죽어가지고, 막 8명에서 맞짱 뜨기 시작하면 정정당당하게 제일 앞마당 간 다음에 집중포가 개쳐맞고 죽는 역할. 손신바. 그 약간 얍삽하게 숨어있다가 진짜 남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으로 한번 빡 쏴가지고 떨어뜨리고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건데, 저는 씨발 다 시티 중앙으로 모여. 거기서 필살기 다 맞고 전 제일 먼저 죽어. 성격이 그런 걸 할 성격이 못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못해서 예를 들면 데자부 우리끼리 MT 가요. 그러고 막 무슨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애들이 나를 농락해요. 내가 마피아인 거 알고 농락 존나 당함. 진짜 개민망하고. 캔드릭스랑 쿤디판다가 마피아 존나 잘해요. 거짓말을 잘하는 씹새끼들. GTA는 저는 안 했고 최근에 그거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레데리 2 할인하길래 샀어요. 쿤디판다가 대가리가 존나 비상해가지고 그 새끼가 누가 거짓말했던 거를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MT 가죠. 근데 요새 안 간지 좀 됐어요. 우리 BY 사장님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가지고. 모를 것처럼 멀어져 점점. MT가 삼겹살 먹고 고기 존나 먹죠 가서. 마피아 하는 걸 찍어달라고요? 별로 그러고 싶진. 제가 좆발리는 걸 봐야 되잖아요 님들. 내가 잘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강차백 컨텐츠는 1월달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를 것처럼 멀어져 점점. 나나나나나나. 손신바 잘하는 거 토론. 제가 잘하는 거 뭐 있을까요? 랩. 전 랩을 잘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좋아할 것 같은 분 피처링을 했는데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만족스러웠습니다. 힙계에서 광탈했다고요? 준결승에서 떨어졌는데 뭘 광탈이에요, 씨발, 그게. 그리고 그거 딱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발랐는데 그냥 소재 때문에 진 거잖아요. 거기 딩고가 인증해놨잖아요. 제가 먹방을 잘한다고. 저 먹방 몇 번 안 했는데. 근데 힙계, 좀 그래요, 그거. 왜냐면은 소재에 따라서 승패가 좀 정해지는 느낌이 있어. 아, 샐러드 먹방. 따단단단. 메이드복 입기는 조금 그러긴 했지. 그니까. 근데 그게 예능이잖아요. 솔직히 보면 알잖아요. 누가 제일 말 잘하는지. 거기서 보면 알잖아요.
힙객에서 만나서 가오가이랑, 맥데디는 그전부터 알았지만 가오가이랑 친해졌는데, 가오가이 족발리다가 살아나서. 솔직히 가오가이 저한테 발린 거 인정함. 아, 그건 네가 이겼지. 가오가이 보고 싶다. 가오구이. 덤밀스 형이 가오가이 형 좀 이상하게 가오구이. 키치올로. 키치올로. QM 형한테 큐리스. 나는 손삼바. 큐리스가 큐리스가 존나 웃겨. 아, 씨발. 큐리스는 뭐야, 씨발. 아, 솔직히 손쌈만은 별로 안 웃긴데. 가오구이랑 큐리스가 존나 웃겨, 씨발. 씨발. 예. 큐리스가 존나. 덤밀성 잘 계시나? 큐리스 존나 웃겨. 그게 나는 래퍼다에 나왔어요. 아직 몰랐어요. 저는 그냥 우리끼리 놀 때 덤밀스 형 만나면은, 야, 그 큐리스는 안 오냐? 큐리스도 불러라. 그게 웃겨가지고. 덤밀스 형 최근에 낚시했다고요? 고맙습니다. 그럼 고급 정보를 알려주시고. 여러분, 이제 애니메이션 얘기도 끝났고, 슬슬 20분까지 할 말 없으면 또 그만둘게요, 이제. 할 말 생기면 하는 거고, 아니면 끄는 거지. 여러분, 그 싱어게인에 그 우리 호림 형 나오는데 호림 형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가서 리플 좀 다세요. 존나 쩐다고. 안 그래도 존나 잘 되고 있더라고요, 호림 형이. 영자라는 영화 떡밥 좀 부탁해요. 왜 영화 떡밥 왜 얘기하세요? 저 영화 떡밥 얘기하면 할 말 존나 많단 말이에요. 시네필 있으시면 영화 떡밥 좀 넣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짜인간의 건배 형이랑 시네필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내가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 않나? 이랬는데 그 형이 그 누벨바브 갤러리에 있는 탑 리스트를 다 보여줬는데 제가 90년대, 00년대, 2010년대 베스트 영화 거기서 다 뽑아놓은 거 3개, 그러니까 각 하나씩 빼고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니 그니까 응원 좀 해주라는 게 씨발 알아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는 말이 나오면 님들 좋아하는 게 있으면 좀 최선을 다해서 좋아해보세요. 예?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좀 밀어봐주세요 그냥. 예? 님들 그러니까 지금 손신바가 씨발 족밥 취급받는 거 아니야. 덕후문은 내 마음속 올해 명반 탑5? 아리 에스터 대 조던 필 대 에거스.
일단 우리 함께 필모그래피를 한번 봅시다. 아리 에스터 조던필은 뭐 뻔하죠. 일단 근데 저는 조던필도 겟아웃 이후로 좀 안 맞아요. 에거스 봅시다. 로버트 에거스. 잠깐만. 되게 젊은 감독이거든요. 더위치가 제가 라이트하우스는 좀 어려운데 더위치가 좆되거든요. 더위치가 진짜 한번 보세요. 이거 마녀사냥 얘기인데 그 사람 나와요. 그 누구냐. 아 그리고 여기서는 에거스보다는 폴 토마스 앤더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TA 아닌가? 아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은 헝거게임 프리퀄이 나왔다고요? 아 씨발 안 봤어요. 저 헝거게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군대 있을 때 책으로부터 존나 재밌게 봤거든요. 젊은 감독? 근데 폴 토마스 앤더슨도 70년생이면 젊은 감독이에요. 53세 정도면 꽤 젊은 감독인데? 스콜세지 이런 사람 진짜 거의 90살이잖아요. 마틴 스콜세지 몇 살이야? 42년생 81세잖아. 이 사람이 늙은 감독이지. 야, 53세면 존나 펄펄하지. 아, 그리고 제가 요즘 좀 느낀 건데,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최근에, 힙합씬도 그렇고, 물론 고령화가 좀 돼서 그런 건데, 원래 힙합이 영맨스 게임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 힙합씬도 그렇고, 미국 힙합씬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팝스모크, 맥밀러, 또 텐타시온, 막 주스월드 이런 애들 다 죽었잖아요. 영돌프 이런 애들도 죽었나? 잘한 애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킹본도 죽었나? 킹본 죽었어요? 킹본도 죽었네. 봐봐, 좀 괜찮다는 애들이 존나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신이 고령화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냥 그래서 예를 들면 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예를 들면 롬스트릿 이런 애들 지금 언더그라운드 꽤 신인인데 잘 나가는 신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애들이 거의 40살 가까이 됐어. 그리고 래퍼들 지금 그리셀다나 이런 애들도 부정할 수 없이 잘 나가잖아요. 40살이야. 근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는 다른 이유로 고령화가 고령화가 되고 있는 이유가 약간 방송 세대,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자라온 세대, 방송을 준비하며 자라온 세대가 있다 보니까 음반을 만드는 능력이나 이런 거는 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반을 만들 때가 아니라 지금 랩 한참 재밌어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재밌게만 할 수 있어야 될 때 좋은 앨범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기니까 다음 세대들이 좋은 앨범을 좀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좋은 앨범 낸 사람들, 제가 듣기에 즐거웠던 사람들, 래퍼들 이런 사람들이 3040이더라고. 그래서 약간 힙합이 그냥 영맨스 게임이다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옛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즐겁게 들은 건 아니나 다를까 30살 이상이더라고요. 40대에도 있고. 근데 그리고 저는 랩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제이지 나스가 존나 짱이고 막 걔 누구냐 막 라킴 같은 사람이 라킴이 서바이벌 오브 더 피디스트 저 뭐냐 맙딥이랑 크림에다가 오피셜 리믹스 한 거 봤어요? 랩 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고령화돼 랩 늙어가지고 이빨 빠져서 랩 못하는 세대가 오기 전까지는 랩이 언제까지 못할지 모르죠. 그냥 재즈 뮤지션처럼 나이 존나 먹어도 랩을 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세대가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래퍼들도 3040 래퍼들이 최근에 타율이 존나 높고 이게 어떤 방송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랩 자체를 잘하고 음반을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살아왔던 그 아티스트들은 타율이 좀 높은데 그게 아니고 방송 나가서 한탕 쳐야겠다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는 어떤 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국엔 시간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도 재밌게 좋은 환경에서 음악 많이 포기 안 하고 만들다 보면 좋은 앨범들 만들겠죠. 근데 최근에를 보면은 이제 무슨 힙합이 그냥 어린애들일수록 좋고 이런 기조를 벗어날 때가 좀 됐다는 생각이 올해 제가 좋았던 앨범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내가 30대 이상 래퍼들이 내가 듣기에 좋네. 이런 느낌? 그냥 내가 30대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잖아요, 지금. 맞아요. 인터넷의 영향도 크겠죠. 아, 드라이브 마이 카 지금 저 좋아요 눌러놨어요. 드라이브 마이 카가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던 거는 그 뭐지? 폭스캐쳐. 마우츄리스케. 드라이브 마이 카 안 봤어요. 폭스캐쳐. 스티브 카렐이 진짜 연기 좆대더라고요. 존나 못생겨가지고 왜 여기 저 이상하게 분장하고 나와서. 그리고 원래 코미디 배우인데 존나 연기를 진짜 미친 존나 잘하던데. 베넷 밀러 너무 영화를 적게 내는 것 같아요. 머니볼도 존나 재밌었는데. 네, 봐야죠. 저 좋아요 눌러놨어요. 그래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를 좋아하시네. 키스의 고스트님이. 키스의 홀리고스님이. 축구로 치면 지금 20대들 다 유망 주니까 폭탄이 터진 거 시간 얘기를 고 교과서로 통할 수 있는 옛날 분들이 활동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축구랑 좀 다른 게 축구는 에이징 커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피지컬적 커브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존재하는 스포츠고 랩이라고 하는 건 창작의 영역이라서 무슨 그러니까 반례가 넘어간 예를 들면 60, 70대 넘어서 축구 선수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음악가들은 있단 말이에요. 재즈 뮤지션들 60, 70대 될 때까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저는 애니메이션보다는 만화로는 시구루이 만화책으로 시구루이 추천하고 와 존나 쩔었고 애니메이션으로는 제가 즐거웠던 애니메이션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재밌게 본 거 주술회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좀 그걸 많이 봤어요. 어린 친구들이 그쵸 그래 근데 이제 예시로 봤을 때는 조금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방송은 수단인 거지 목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그러니까 창작자한테는. 근데 방송을 목적으로 해온 세대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목적으로 하는 시기들을 겪게 될 텐데 그런 성장을 겪을 텐데 그 전에 있는 친구들의 혼란을 되게 많이 겪어요. 자기는 그냥 벌스 몇 개 쓸 줄 아는 거였는데 그게 캐릭터성이 있고 방송에서 자극적으로 편집해 주니까 잘 된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곡도 아직 제대로 만들지 못하겠고 앨범도 지금 어떻게 만든지 아예 감이 안 와요 형.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찾아온 동생들이 몇 명 있었어. 근데 그런 애들한테 저는 그래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만들고 싶은 노래 존나 만들어서 싱글로 막 내던지 사클에 막 올리던지 해. 그러다가 좋은 게 있으면 팔어. 그렇게 해봐. 괜히 앨범 만들려고 하지 마. 나는 정규 1집 27살 넘어서 냈어. 그때까지 용기가 안 났어. 믹스테이프를 많이 내던지 해 이러는데 걔네는 환경이 그런 거야. 애들한테 이제 뭐 앨범으로 증명해야 되네요. 이런 시기가 되는 거야 애들이. 아직 자기는 랩 몇 개 벌써 쓰고 이런 게 재밌는데 저는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관용이 좀 필요해서 어린 아티스트들이 잘하면 더 멋있지. 근데 좋은 앨범들을 시도해보기 전에 좋은 벌스들 많이 뽑고 좋은 곡들 많이 뽑고 이러는 거에 집중하는 시기가 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앨범을 왜 안 내냐 막 이런 얘기가 그냥 좀 가혹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잘 내면 좋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일 재밌고 즐거운 방향으로 음악을 해야지. 앨범을 내야 되면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너 이런 거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 회사에서 저한테 야, 너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돼. 하나 만들어 지금부터. 아 씨발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동생들 오면 좀 그런 얘기해요. 문득 20살에 재건축을 내버린 쿤디판다가 새삼 대단하네. 걔도 좋은 환경에 있었고 걔는 그리고 그 전부터 음반을 만드는데 정말 관심이 많은 친구였죠. 하지마. 이 새끼가 어디서 충전기를 또 갖고 놀아? 아, 좆됐다. 개새끼야. 이 새끼 제 충전기 C타입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내려가. C타입 충전기 씹어버렸어. 꺼져. 세게 안 때렸어요. 족같다. 저 어떡하지? 어떡하죠? 저 충전해야 되는데 아이패드. 어디 있겠지 뭐. 하나 없으면 뭐 하나 시키지 뭐. 우리 강아지 잘했다. 강아지 잘했다.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 개새끼. 시청자도 군기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추측 이러고 있네. 뭐 축하해달라고 했는데 축하하는데 왜. C타입. 야, 이 새끼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 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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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내려갔어요. 너네 강아지 침대 틀 갉아먹기 시작한다고? 걔 허스키 저거 아니야? 야, 걔는 원래 그런 거야. C타입 케이블 하나 있나? 이따 찾아보자. 허스키 셰퍼드? 그러면 집안 지랄 날 개지. 가사 쓸 때 도움 준 시집 같은 거 있나요? 없는데요? 시집은 어렸을 때만 읽었지 지금 별로 안 읽어요. 또 이 새끼 때문에 2만원 쓰네. 존나 싫다. 밥 한 끼를 이렇게 날리네. 좋은 밥 한 끼를. 야, 이 개새끼야. 주식 하나 꼴았다고 생각하세요. 먹함. 충전기 보호하는 공간이 원래 저 위인데 이 새끼가 제가 지금 여기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지금 한 거예요. 저 원래 얘가 물어뜯을 만한 거 밑에 다 이거 가득 쳐놔서 없어요. 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피곤해 진짜. 나 가야 됩니다. 안녕. 빠큐 빠큐.